이곳에 아직 제가 있나요? 소년이 물었다. 내 눈을 가지고 가 그곳을 바라보아라. 그것이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전부이다. 소년이 다시 물었다. 저 달 끝에는 제가 있나요? 내 다리를 빌려서 그곳을 밟아보아라. 이마저도 못한다면 내가 존재해야 하는 까닭이 없구나. 소년이 이토록 의젓해진 것은 그 긴 밤을 울음으로 가득 채우고 난 후였다. 소년의 객적은 질문을 다 덜어내고 나면 쓸 말이 하나도 없었던 그때, 나는 숨죽여 울지도 못하고 제풀에 널브러질 때까지 아파하는 소년을 좌시했다. 그렇게 몇 해를 보내자 소년은 더 이상 내게 묻지 않았다. 그때부터였다. 이것이 네가 아닌 나의 시간이 된 것을. 내가 비겁하게도 너의 이름 뒤에 숨어 세상을 욕할 때 너는 말없이 나를 토닥였다. 너의 잘못이 아니다. 너의 잘못이 아니다. 수천 번 입 앞을 오르내리던 이 말을 나의 잘못이 될까 두려워 너에게 전하지 못할 때 너는 두 번의 고민 없이 나의 잘못이 아니라고 말하는구나. 그때서야 나는 깨달았다. 내가 이마저도 무거워했구나. 이 짐을 내려놓으려 그리도 안간힘을 썼구나. 나는 소년이 자신의 시간 속에 갇혀 고통받을 때 나에게 답이 없음을 말하지 못하였다. 내가 너에게 일러주었다면 너는 의젓함을 그만두었을까? 잔잔한 개울에 큰 파도가 칠 수 없듯 속으로만 내뱉던 나의 다짐은 졸렬했던 내 방식과 너무도 닮았구나. 부디 세상에 미숙해다오. 아직도 이 말을 망설이는 나는 그 오랜 기간 기실 변한 것이 없구나. 이런 내가 부끄러워 거르고 거른 말이란 사랑한다, 미안하다, 이런 것들 뿐이다. 하지만 그마저도 너에게 의젓함을 바라는 나의 이기심일까 겁이 난다. 소년아, 나를 용서하지 마라. 나를 괴롭혀라. 이것이 그 오랜 시간 내게 바라기만 했던 나의 바람이다. 소년아, 나는 아직 내게 줄 답이 없다. 어쩌면 답을 찾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 소년아, 너의 죽음으로 우리의 의미를 자처하는 일을 그만두어라. 너의 죽음을 숭고한 희생으로 포장하는 일에 얽매이지 말아라. 너는 소년으로 돌아가야 한다. 아니, 살았어야 했다. 그뿐이다. (1970년 4월 8일) (1993년 3월 28일) (1994년 10월 21일) (1995년 6월 29일) (2003년 2월 18일) (2014년 4월 16일) 나는 그날의 재앙을 예견했어야 했습니다. 나는 그럴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내가 한때 늘 해오던 일이기 때문입니다. 잊지 않겠다 다짐한 뒤 있는 것,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은 우리가 과거를 떠나보내는 방식이며 삶을 지탱하는 원동력입니다. 오래되면 버리고 새 것을 사는 것. 뜻밖에도 세상을 움직이는 이 뻔한 논리 안에 소년이 찾던 답이 있었습니다. 소년의 객적은 질문은 사실 하나였습니다. 내가 왜 죽어야 했나요? 이제 내겐 소년에게 줄 답이 있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배는 선박 연령 제한 강화로 인해 퇴역한 기존 선박을 대신해서 인천과 제주도 사이를 오가는 항로에 배치되었던 신형 6236톤급 여객선이었다. 엄격한 안전기준을 통과하였으며 승객과 화물을 더 싣기 위한 무리한 증축은 없었다. 선주회사는 그간 선박에 대한 정기 점검과 선원들에 대한 안전교육도 성실하게 이행해온 것으로 전해진다. 이들 선원 중 비정규직은 존재하지 않았다. 물론 사회 전반에 걸쳐 비정규직은 제한적으로만 허용되고 있지만 특히나 선원들과 같이 타인의 생명을 좌우할 수 있는 안전관리직의 경우는 비정규직 채용이 엄격히 금지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선원들은 사고 발생 시 승객들을 우선적으로 대피시킬 의무가 있었으므로 이때 있을지 모를 이들의 희생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보수로 받았다. 더욱이 선원들 간에는 민주적인 문화가 뿌리내려 있어 상하 간 자유로운 소통이 허용되는 분위기였다고 한다. 이는 사고의 가능성을 조기에 차단하는 데 중요한 조건 중 하나였다. 출항 전 안전 점검과 화물 적재량 확인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되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이 부분에서 비리나 태만이 있기는 힘들었다. 직간접적으로 인간의 생명을 좌우할 수 있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자에 대해서는 그 업무를 소홀히 할 경우 그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묻는 것이 상식이었고 그것이 신뢰받는 사법 체계에 의해 집행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한편 언제나 그렇듯 시간이 다소 소요되는 이 모든 출항 전 심사 과정을 승객과 선원 모두 묵묵히 기다렸다. 이처럼 사고 예방 조치가 개인은 물론 사회적, 국가적 차원에서 모두 이루어졌음에도 이번 사고와 같은 불상사가 발생한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다. 아직 사고의 원인이 명확히 밝혀지진 않았지만 이는 정부 차원에서 철저한 조사를 약속한 만큼 조만간 밝혀질 것이다. 배가 조금 기울었을 때 선장은 인간의 생명에 관한 한 과도한 것이란 있을 수 없다는 평소 신념에 따라 즉각 안전조치를 실시한다. 그런 뒤 몇 분이 지나자 그녀는 배가 평형을 회복하지 못할 가능성이 더 높다는 판단을 내린다. 그 즉시 그녀는 망설임 없이 관제센터와 연락을 취하고 채널 16번을 가동한다. 사태를 주시하고 있던 관제센터도 즉각 해난 구조대에 출동을 요청한다. 한편 이 사고 소식은 한 라인을 거쳐 국가 최고 지도자인 대통령에게 곧장 보고된다. 그에게는 당시 파악 가능했던 내용들이 사실대로 전달되었다. 기업 총수들과 면담을 진행 중이던 대통령은 보고를 받자마자 면담을 취소하고 긴급회의를 소집한다.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 그의 최우선 의무였기 때문이다. 이때 사고 현장에서는 인명구조를 위한 여러 조치들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선원들은 평소 수없이 연습해온 절차에 따라 행동했다. 그들 모두 명확하게 부여된 임무에 전문화되어 있었기에 우왕좌왕하는 일은 없었다. 선내에서는 구명조끼를 입고 질서 있게 갑판으로 이동하라는 안내방송이 나왔다. 평소 학교와 일선 현장에서 안전교육을 받아왔던 승객들은 당황하지 않고 지시에 따랐다.
이것은 무엇보다 학교에서 경쟁적 입시 교육을 몰아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성적에 따라 아이들을 같이 매기고 학교 실적을 위해 아이들을 희생시켜온 부끄러운 과거가 계속되어 왔다면 과연 안전교육이 제대로 실시될 수 있었을까? 그리하여 승객들이 선원들의 지시와 안내에 따라 갑판으로 하나둘 이동하는 사이 해난 구조대는 물론 조난 신호를 수신한 인근 어선들이 일제히 사고 현장으로 몰려들었다. 곧 배가 더 길었다. 이제 승객들은 질서 있는 퇴선에 임한다. 누군가는 탈출선에 몸을 실었고 누군가는 바다에 뛰어들었으며 위급한 경우에는 헬기에 의해 구조되었다. 구조대와 어선들은 바다에 뛰어든 이들을 건져냈다. 이렇듯 신속하고 체계적인 구조 덕분에 대다수의 승객들은 가족과 연인 혹은 친구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